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내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문도군? 아, 문준이가 우리 윤쌤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윤쌤 거, 그리고 이거는 내 거. 아 근데 이게 불공평하잖아. 네? 왜 왜요? 내 건 자꾸 왜 이렇게 커? 거의 따따블이야. 제가 잘랐으니까요. 아, 네. 이제 문준 말고 문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근대 민주주의 사상이 탄생이 되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는 걸 권력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권력 분립의 걸 보려면 대표적인 나라 하나는 영국, 또 미국을 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라는 거 알고 있죠? 몰라요, 문도군? 네. 그래요? 야 병신아 진실의 방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의원 내각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토양에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맞다. 왜? 옛날 왕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하면은 정정이 불안해질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을 한번 봐봐요. 네. 영국은 완전히 의원 내각제 국가예요. 정정이 불안해요? 정정 불안하지 않아요. 여왕이라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 그것을 영어로 ceremonial head of state라고 그래요. ceremonial head of state. 네. 현재 영국의 총리는 보리스 존슨 총리예요. 그러면은 선거를 해요. 여러 정당이 선거를 하죠. 그러면 선거를 해서 이긴 정당,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한테 있어요. 당 선거에서 이기면은 왕을 찾아가요. 왕은 네.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수반인 총리한테 내각을 구성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각을 구성을 해요.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내각이라는 게 근데 내각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장관들 있지 않아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내각 하나 장관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정부의 집행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의회에서 그 내각에 참여하는 장관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각이 잘못한다 하면은 내각에 대해서 의회가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반대로 내각의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각 해임권하고 의회 해산권 두 권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왕이 세냐, 뭐 총리가 세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말하기는 이게 어떤 헌법상의 어떤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총리가 있지만 반드시 또 왕의 재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 대처 정부에서 아르헨티나의 뭐 갈티에르 군사 정부하고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었어요. 섬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전쟁 선포에 대해서 재가를 또 왕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에요. 미국은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의회는 그 선거위에서 뽑히잖아요. 상하원 해가지고 이제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은 2년이고. 그럼 상원이랑 하원이랑은 좀 뭐가 다르죠? 상원하고 하원은 이제 상원은 각 주에서 네. 2명씩 뽑아요. 50개 주, 100명이잖아요. 하원은 인구 단위로 뽑아요. 이제 뭐 4, 50만에 뭐 한 명씩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의원 숫자는 435명이에요. 장관에 대해서 의회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상원의 승인을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의 역할, 상원의 역할이 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통령제 국가라.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또 의회의 승인이 있어요. 아까 전쟁의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네.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고 같이 동맹국으로서 싸워줘야 돼요.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공격을 했다 하면은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또 본토에서 이제 증원 병력이 와요. 또 해공군도 다 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육군 69만 명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세더라도 의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규정에도 보면은 under constitutional provision. 또 영어예요. 영어예요. constitutional 헌법적인 procedure 절차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돼요. 결국 그건 뭐냐면은 전쟁이 나서 개입을 하더라도 90일 내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 그러면은 사법부는 사법부는 사법부 내로 사법체계가 있어요. 종신형 법관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법률가적인 양심, 법률,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나 의회나 만약에 헌법과 법률 위반한 듯이 하면은 또 사법부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이제 대통령제 국가다.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 국가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잖아요. 세 가지 큰 권력이 나눠져 있다 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속에서는 서로 3개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래요. check and balance요? 체크 앤 밸런스.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또 예산을 집행을 해요. 입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 예산 쓰는 게 맞는지,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건 아닌지, 또 이런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의 이제 견제 균형이고, 네.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법률안을 만들게 되면은 그 법률안이 정말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과다한 과잉 입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디냐?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 사람들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리고 사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 활동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이나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또 견제를 받아야 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촘촘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관 안에서도 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관 내에서도 서로 견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려면은 네. 국무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한다 하면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요. 서로 그 안에서도 기관 내에 견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유지되면 진짜 좋을 텐데 왜 항상 한 곳에만 좀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걸까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절대 권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또 한 번 해야 되겠는데. 네. 맞아.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 항상 제도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라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이 있어. 그런데 그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압승을 해. 네. 그럼 대통령이 그 정당의 당원이야. 네. 그러면 그 정당이 어떻게 보면 수석 당원이야. 최고의 당원이지. 자기도 마음대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세면은 걷다가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걷다가 그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또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권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는 거죠. 독재라는 거 홀로 뭐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엄밀한 의미의 독재라는 건 권력의 집중이에요.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 권력을 다 갖는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독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을 수 막을 있을까요?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국민분들의 의식 수준이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있어. 이 정당에다가 표를 모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야. 국민들이 보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대통령한테 전부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 권력도 주자 할 수도 있고, 야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회 권력을 다른 쪽에 줌으로써 야당에 줌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 대통령 권력, 행정부,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을 다 가지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결국 선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을 뽑을 건가. 결국에는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정랭이 물론 분들. 제도적으로 네.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같은 이 정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또 같은 정치 철학과 지향점을 같은 분들끼리 이렇게 권력을 또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국민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쩔어주셔서 아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당근. 당근이요?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정냉이 여러분, 짧아. 해야죠. 이것도 안 돼요. 원래 들어왔잖아. 귀여워.